11년 전, 제가 대학생일 때 교환학생으로 와서 친해졌던 일본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그 친구를 오타루라고 부를게요.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던 오타루와 그의 친구들은 교내에서 알아주는 악동들이었다고 해요. 제가 알고 지내던 녀석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그 시절의 오타루가 어떤 모습이었을진 상상이 잘 가지는 않지만 교내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 사고의 발원지는 녀석과 그의 무리들이었다고 할 정도로 주임 선생님의 요시찰 대상이었다고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시에 관광을 왔다가 잠시 녀석의 동네에 들렸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에서 마주친 녀석에게 대뜸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세상 착한 얼굴과 눈빛으로 어떤 나무 상자를 건넸고 그 안엔 영어 알파벳이 잔뜩 적힌 목판과 흡사 다리미처럼 생긴 세모난 철판 하나가 함께 들어있었다고 해요. 대강 그들의 제스처를 보니 철판에 뚫려있는 원 안에 알파벳을 넣고 이러쿵저러쿵 하다보면 강령술이 성립이 되는 요긴한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강령술이 탄력을 받으려면 사람의 발길이나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 빈 건물이나 선뜻 글로 녹여내기 민감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빈집에서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길래 때마침 그런 오컬트류에 대한 호기심이 들끓던 당시 오타루는 그걸 덥석 받아들고는 신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에 검색, 마침내 외국인들이 자기에게 던지고 간 그 물건이 위자보드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타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자보드의 실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견지를 했지만 그 당시엔 위험한 부분은 제쳐두고서 오직 어린 날의 위험한 호승 심리를 통해 재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고, 결국 자신과 함께 무리를 이루었던 친구들과 자신과 마찬가지로 오컬트에 관심이 강했던 여자친구 나코를 한자리에 모아 시 외곽에 있는 빈집에 위자보드를 들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타루는 친구들과 여자친구를 위자보드의 주위로 원을 그리게끔 앉게 한 뒤 인터넷을 통해 본 대로 위자보드에 철판을 갖다 대고는 아무런 목적도 생각도 없이 질문들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나? 언제 돌아가셨느냐? 여기에 계시냐? 등등.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알파벳의 조합으로 척척 나올 때마다 친구들에게 누가 움직였어? 장난치지마 하며 애써 몰려오고 있는 두려움을 감추려 애를 썼지만 갑자기 일순간에 주위에 켜놓은 초들이 아주 짧고 강한 바람에 꺼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보이지 말아야 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타루는 자신의 두 눈에 똑똑히 보이는 악마의 얼굴을 봤다고 해요. 어떻게 악마인지에 대해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었나? 말씀드렸다시피 오타루는 어릴 적에 오컬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었어서 일본 내에 산재한 악마에 대한 서적과 영화를 모두 섭렵한 상태였고, 대강 중세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오컬트 학자들의 손에 의해 그려진 악마들의 얼굴을 전부 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자신있게 말하면서 그 당시 그 어둠 속에서 두 눈으로 본 그것은 분명한 악마였다고 확신에 차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악마가 정말 신이 난 마냥 껄껄껄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웃으면서 자신의 바로 옆에 앉은 친구인 타케시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타루는 그걸 보자마자 옆에 타케시를 돌아봤고 그 순간 친구의 얼굴과 금방 전에 본 악마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그 입에서 당장 꺼지라는 식의 고함이 터져나오자 이에 놀란 그 자리에 모두가 그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악마의 빙의된 타케시만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오타루와 그의 친구들은 온 몸을 벌벌 떨면서도 얼른 들어가서 녀석을 데리고 나올지 아니면 어른들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할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당시 무리에서 유일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오타루가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데리고 온 오타루의 아버님은 녀석을 보자마자 정말 강하게 귓방맹이를 후려치시면서 노발대발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타루의 아버님 뒤에서 고개를 돌려서 문제의 그 집을 쳐다본 그 법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이에게 붙은 존재는 악령이나 악귀 같은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악마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기 어려울 것 같다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법사님의 말에 타케시의 부모님들께선 어떻게든 부탁드린다며 울먹이실 뿐이었다고 해요. 그 뜻을 확인한 법사님은 정말 짧은 시간 만에 그 집으로 들어가서 타케시를 데리고 나오셨는데, 말이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은색으로 칠해진 굵은 밧줄로 몸 전신을 빈틈없이 묶어서 질질 끌고 나오는데, 더 기괴한 건 그 밧줄에 묶인 타케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온갖 방언을 쏟아내면서 법사님을 노려보며 분명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법사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거의 3개월이 넘도록 타케시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타케시의 집에 찾아가도 봤지만 초인종 너머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3개월이 더 흘러 반년이 지났을 무렵 타케시가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교에 나와서는 흉가에서 강령술을 한 이후로 그때까지 겪은 모든 상황들을 들려줬다는데요. 일단 타케시는 악마가 자신의 몸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유체 이탈이 된 상태로 악마에게 빼앗긴 자신의 몸을 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악마는 어떨 때는 심하게 굶주린 사람처럼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하다가도 일주일이 넘도록 일부러 굶으면서 자신이 마치 보인다는 듯 고개를 올려 보이며 조롱하는 표정을 짓다가 어때? 힘들지? 괴롭지? 미치겠지?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하면서 미친놈 마냥 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기를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했고, 심지어 그 법사님이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신사의 악마를 데려가서 수십 명의 수도사들이 애워싸고 불경을 읊으며 퇴마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봐도 무표정하게 가부좌를 풀고 일어나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최신 아이돌의 댄스를 따라 춤을 춘다거나 하는 기행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했죠. 그렇게 그날도 악마의 퇴마를 위해 신사를 방문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허탈하게 길을 걷던 타케시의 어머님의 눈앞에 성당의 신부복을 입은 한 중년의 흑인 남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는 타케시의 몸에 씌인 악마를 바로 알아본 듯 악마의 이마에 손을 얹어서는 뜻모를 방언 한마디를 읊더니 그 순간 악마가 자신의 몸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유체이탈 상태로 있던 타케시는 곧장 자석에 이끌리듯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타케시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되찾았음을 느끼며 부모님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다고 해요. 타케시가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인 건 자신의 몸에 빙의됐었던 악마의 이름을 기억한다면서 그 이름을 파사고라고 하면서 늘 자신에게 뭐라 말을 걸 때마다 자신 스스로를 자칭하듯 파사고는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사고는 오늘 귀관들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파사고라는 악마의 모습은 마치 뼈만 남아 앙상한 70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며 아주 잠시 떠올려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타케시에게 오타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원래 성격과 아예 정반대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온화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적도 이전에는 전교 꼴등을 두고 다투던 것과는 달리 그해의 성적은 전교 수석을 달성할 정도로 모범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오타루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타케시는 타케시가 아니라 파사고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